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00명 이상 지금 시한부대만 그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체포된 사람의 숫자, 그다음에 사건의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건데 이런 규모의 대규모 송환은 앞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체포가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우리 법적 절차에 따라서 송환을 해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진 사건이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실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실종 신고나 납치, 감금 피해 신고가 잇따랐고 현지 범죄 조직에 가담한 우리 국민이 1000여 명이 넘는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속아서 갔다가 감금된 피해자도 적지 않지만 상당수는 범죄에 스스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사태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에 출국했다가 한 달도 안 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20대 대학생 박모 씨. 현지 경찰은 박 씨의 사인을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로 파악했는데 박 씨는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마약을 강제 투약하는 등 가혹한 고문을 당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캄보디아로 떠났다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박 씨의 사례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난 13일까지 약 2년간 캄보디아에서 실종이나 납치, 감금 의심 사건을 143건 접수했고 이 중 52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국외 납치, 감금 의심 및 특별 자수 신고 기관을 운영하며 추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추가 신고가 잇따르는데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캄보디아 이민당국에 구금돼 있다가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역시 현지에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어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로맨스 팸이랄지 노쇼 사기 이런 부분에 다 이제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송환된 64명 가운데 59명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전국에서 무더기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 얼마 정도 가담하셨습니까? 알고 가셨습니까? 피해자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억류와 고문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범죄 가해자라는 상반된 두 가지 특징을 다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순수한 피해자인지 피해자로 갔다가 거기서 또 가담을 하면서 범죄자로 전락이 된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캄보디아 경찰에서 입수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 맞춰서 객관적으로 아마 조사가 될 겁니다. 현재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는 1,000명에서 최대 2,000명의 한국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는 자발적으로 또 일부는 납치, 감금 상태로 스캠 등 범죄 행위 가담을 강요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흑백이 혼재된 캄보디아 사태에 총력 대응을 선언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압송된 사람 중 상당수는 20, 30대 젊은 층 그리고 지역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신용불량자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느끼는 구조적 긴장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이훈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무더기로 입국한 우리 국민들. 캄보디아에 구금됐다가 국내로 송환된 범죄 피의자들로 모두 64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방 등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이대는 20에서 30대 위주였고 이 중 45명이 충남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아 상당수가 지역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청년 일자리 부족, 특히 지방 청년들의 취업난과 이번 사태 사이에 연관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돼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경우 역시 경북 예천 출신으로 충남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취업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했는데 같은 대학 선배의 소개로 캄보디아에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이라든지 어떤 불안정한 어떤 취업 기회라든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당장에 좀 경제적 성공이라든지 혹은 정상적인 취업이라는 수단이 합법적으로 이제 자기한테 기회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 좌절감을 좀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신용불량자, 범죄자 등 재취업이 힘든 이들의 경우 이번 캄보디아 사태처럼 범죄 시장에 더욱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제가 신용이 안 좋으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말도 말 안 합니다. 하루 이틀만 통장을 대주면 800에서 1200까지 주겠다. 단기간 고수익을 제공하겠다는 달콤한 제안은 당장 오늘 내일이 급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겐 피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나이도 들었고 이혼도 10년 이상 전에 당했고 그때 제가 사기당하고 노름하고 이래가지고 돈 때문에 당했거든요. 그 아들은 다 컸는데 저 혼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재가도 많고 뭐 일반 일은 못 하겠고 몸이 아파가 제가 수급자로 되어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이들을 피의자로만 볼 게 아니라 피해자의 시각으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결국은 강압에 의한 범죄자이면서도 명백하게 어떤 유인이나 불법적인 사기에 의한 피해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분들이 약간 좀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법률적, 심리적 지원 체계를 같이 가져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좌절감 등 구조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휴입니다. 실제 외국 한인회 게시판에 올라온 구인 광고글을 보시겠습니다. 해외 고수익, 지난달 직원 중 최고 월급 4,500만 원 수령 이런 내용들이 도배돼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를 열어보니까 대놓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 감금 폭행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문제가 된 감금 폭행 사건 이후에 올라온 글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글쓴이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탄탄하고 안정된 회사다.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합쳐서 월 평균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이다. 초보자도 월급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이라고 홍보합니다. 아예 로맨스 채팅이라고 써놓은 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맨스 채팅이라고 업무를 적어놓고 월 평균 2,5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고문 납치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여전히 이렇게 고액 수입을 미끼로 한국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 캄보디아 관련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하데스 카페에 접속이 막히자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가 다른 곳으로 흘러드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인글은 특히 일본과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교민 사이트에 많이 올라왔는데 취업난 때문에 한국을 떠나 워킹홀리데이 등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런 구인 광고는 믿을 수 있는 걸까?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고수익을 앞세운 광고는 한국인들을 유인하기 위한 허위, 가짜 글입니다. 이런 글을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다가는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범죄에 연루돼 감금과 고문을 당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실제 현지 교민들은 캄보디아 같은 저개발 국가에서 월 1,000만 원은커녕 1,000달러도 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수법입니다. 실제 많은 수의 청년들이 범죄 자금 세탁에 쓰일 대포 통장을 팔기 위해 캄보디아로 향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은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으로 얻은 범죄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통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긴 통장의 명의자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명의자를 직접 캄보디아로 불러들인 뒤 자금 세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 세탁 과정에서 돈이 어딘가로 빠져나가거나 너무 빨리 지급 정지가 되는 돈 사고가 나면 이 감금돼서 폭행이나 고문을 당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빠져나간 범죄 수익금을 메꾸기 위해 단지에 갇힌 채 범죄에 동원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실제 캄보디아에서 고문받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박모 씨도 이런 이유로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파만파로 번진 캄보디아 범죄 사태에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치권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다만 범죄자 송환과 책임 소재를 두고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과 정치권 공방 정다혜 기자가 짚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캄보디아 사태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됩니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경찰,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팀이 현재 급파됐고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 끝에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 송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양국은 합동 TF를 구성하고 수사 과정과 범죄 연루자 송환 등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동남아 불법 구인 광고 단속 강화, 해외 피해자 긴급 신고 시스템 개선, 관계부처 합동 상시 대응 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도 공을 들였습니다.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데 특히 대대적인 단속의 여파로 캄보디아 내 사기 범죄 단지가 주변 동남아 국가들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각국 수사정보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반응은 시작부터 내탓 공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늑장 대처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정권의 퍼주기 원조를 문제 삼으며 각각 서로를 겨냥했습니다. 경각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라고 방치한.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에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습니다. 송환된 한국인 대부분이 현지에서 범죄에 가담한 걸로 확인되면서 공방은 더 격화됐습니다. 여당은 신분과 상관없이 자국민 생명 보호가 우선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청년들을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 처벌은 나중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자 송환쇼라며 정부 성과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박수를 칠 때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사기당하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일각에선 군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일었는데 정부 공식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국민 보호라는 대의 앞에서도 정치권은 어김없이 책임 떠넘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혜입니다. 캄보디아 사태의 관련자들은 대부분 2030 세대입니다. 특히 일자리를 찾기 힘든 지역 출신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왜 지역의 청년들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청년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캄보디아로 떠나려다 공항에서 제지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우리 청년들이 범죄에 노출돼 캄보디아로 가는 것을 철저히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방 붕괴와 양질의 일자리 소멸이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결책을 한시라도 빨리 내놔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